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개 그지같은 사이코패스 남친으로부터 탈출을 해버린 똑띠 쓰니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. 보죠. 제목: 인간도 아니었던 내 아비를 계속 용서하라며 강요하는 남친, 아니 착한 척하는 사이코패스. 그래, 너도 안녕 새끼야. 잘가, 꺼져. 원제: 공감 능력 부족한 남자,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한 여자. 이미 이별 통보했고 그런 만큼 이제는 남친이 아니라 전 남친인데 이 남자는 이런 저를 절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부짖고 있어요. 해서 제3자의 시선에선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저는요,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. 특히 저희 아비라는 사람은 언제나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인간인데 폭군이었죠. 아내를 때리는 건 물론 아직 6살밖에 안 된 딸을 죽어버리라며 물고문까지 했던 악마입니다. 결국 이 일을 기점으로 저희 엄마는 각성을 했고 자식인 저라도 살리기 위해 이혼을 단행하셨죠. 그러나 변변한 직업도 없이 급히 이혼을 하는 바람에 딱히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외가가 가난했어요. 또 아비라는 인간은 양육비를 1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습니다. 저희 엄마가요. 어린 제 눈에도 엄마는 불쌍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.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엄마 몰래 혼자서 아빠라는 인간을 찾아갔습니다. 죽을 때까지 안 볼 작정이었지만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제 나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오직 그 마음 하나만으로 찾아간 거예요.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10만원만 달라고 빌었는데요. 그때 제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교복값이 없었어요. 그랬는데 온갖 폭언과 더불어 문전박대를 당한 건 물론이고 재수없는 년이 찾아왔어! 이러면서 매질까지 당했는데요.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웠습니다. 두 번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죠. 아빠라는 말을. 그리고 이런 저와는 달리 전 남친의 경우 어머니는 늘 자식들과 가정일을 우선시하고 또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. 네, 실제로도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가족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우연히, 정확히는 남친이 먼저 그랬죠.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. 세상 모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처럼 좋은 분은 아니다. 적당히 웃으면서 돌려 말을 했는데 참고로 전 남친도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대충 알고 있어요. 그랬는데 이런 저를 잠시 이상한 눈으로 보는가 싶더니 야!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. 니네 아버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. 아마 너 지금 엄청 보고 싶어 하실걸? 등등. 제 속도 모르고 사람 좋은 소리만 하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보고 싶은 딸? 아니 그런 딸을 물고문하고 패고 때리고 그렇게 6살 때 버려놓고 그 추운 겨울날 10만원도 주기 싫어가지고 문전박대하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준 인간이 무슨 사정이 있어?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? 그리고 나 너무 불편하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해라. 딱 이렇게 분명히 잘랐는데 얘가 또 야! 니네 아버지도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랬을 거야. 암만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. 아버지라는 존재는 희생적이고 숭고하고 말이야. 어쩌고 저쩌고 구절구절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데 이 새끼가 미쳤나 싶고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분명 괴롭고 짜증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제 말이 똥으로 들리는 건지 뭔지 계속 나불나불 블라블라 지랄지랄. 결국엔 참다 못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. 야,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그만해라. 이렇게요. 근데도 안 멈춰요. 정말 끝까지. 야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를 낳아주신 분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적대감, 분노, 원망을 표출하는 거야. 네 부모님이잖아.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래, 만약 나였어도 분명 미워했을 거야. 근데 어른이 됐으면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야지. 속 좁게 뭐 하는 거야. 그래,
너는 거지 같았던 나랑 달리 세상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없다는 게, 또 돈이 없다는 게, 엄마가 혼자서 돈 벌고 혼자서 자식 키우면 그렇게 가정을 꾸린다는 게, 그리고 그걸 또 어린 자녀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다. 이제 그만해라. 이랬더니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산다고 뭐라 하네요. 결국 이날 대판 싸우고 한 번만 더 이 얘기 꺼내면 우린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멈췄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초등학교 담임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데요.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나온 이야기예요. 나는 이혼 가정에 가난한 아이로 지내다 보니까 촌지 같은 걸 전혀 줄 수가 없었는데 그걸 이유로 담임이 반 애들 보는 앞에서 불러다가 꼽주고 돈 많은 집 아이가 잘못하면 그냥 그 애한테는 가볍게 벌만 꼬집고 그러면서 옆에 가만히 있던 아이에게 의자 들고 뒤로 가서 벌 서라고 했다. 그리고 또 반 친구들한테 나같이 가난하고 부모 없는 애랑 같이 어울려 놀지 말라고 말했다 등등등. 이런 말을 했어요. 근데 참고로 이거요. 막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얘기로 가볍게 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다.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새끼가 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. 그리고는 야! 암만 그래도 너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아마 그 뒤로 분명 반성을 하셨을 거야. 그러니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우리 용서하자. 사실 그 선생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걸겠지. 그리고 그때는 다들 촌지 주고받는 게 흔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몇 번이나 주셨어. 그래서 나 반장도 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나블라블 블라블라. 또 이런 개소리를 하길래 이번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. 야 이 미친놈아, 너 공감 능력에 뭐 문제 있냐? 아니 대가리가 얼마나 꽃받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. 네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. 뭐? 나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넌 절대로 안 미워하고 용서를 했다고? 야 이 오만한 새끼야,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?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왜 말을 함부로 해? 이건 그냥 네 생각이고 네 추측일 뿐이야. 그 상황을 직접 겪었을 때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이 너를 포함해서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. 제발 공감 능력 떨어지는 개소리 좀 하지 마라. 이러니까 지도 화가 나는지 얼굴이 완전 시뻘개져가지고는 야! 넌 왜 이렇게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야? 네가 그렇게 그 사람들 미워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? 아니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야?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. 왜 그러고 살아 왜? 일단 개소리를 하는데 저야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니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는 오롯이 피해자인 제목 아닌가요? 제가 미워하고 싶으면 그냥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도대체 왜 지가 뭐라고 감히 용서를 하라 마라 강요를 하는 건지. 하여튼간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이제는요 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 건지 등등등 이런 거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싫어요. 그래서 그래 알았다. 너는 나 말고 너 같은 여자 만나라. 너는 이해 잘하니까 이런 나 이해할 수 있지? 이러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 연락하며 찾아오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예민하고 틀린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. 끝까지. 그러면서 자기를 납득시켜보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걸 제가 납득시켜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?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한테 저 혼자 화내면 날뛰니까 맨날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 아니 그 전에 이젠 더 이상 말조차도 하기 싫은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? 도대체 저보고 뭘 어쩌라고 이러는 걸까요? 이거 어쩌면 좋죠? 댓글 1번. 아니 남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여친, 헤어지자는 여친은 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? 이상하네. 내 댓글. 왜 그러냐고요? 그거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저 자식은 이거예요. 내 여친은 내 옆에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세상 착한 부인이 되어야 하니까. 그리고 그런 부인에게 나쁜 부모와 나쁜 선생은 절대로 없어야 하죠. 왜? 그렇게 돼야만 그림이 완벽해지는 거예요. 즉 여친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부속품이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2번. 공감 능력도 지능이다. 이건 지능이 모자라서 그래. 집안 화목하다고 하더니 교육은 못 받았나 보네. 그러니까 쓰니도 이 글만 보내고 바로 차단 박아라. 상대하지 말고.
3번. 그 망할 사정이 있겠지를 그 인간들 말고 지 전 여친한테 적용해볼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. 4번. 바로 저런 놈이 결혼하고 나면 지 마누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러면서 남의 편 들어주는 놈입니다.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그 사람이 그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럴 놈이죠. 물론 지가 맞았을 때 말고 오직 지 마누라가 맞았을 때만 그런 겁니다. 5번. 공감도 지능이죠. 아니 그렇게 남들은 다 이해하면서 정작 헤어지자는 쓰니는 왜 이해를 못한대요?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. 내로남불이라는 거 그지 같아. 남의 일일 땐 나라면 이해를 해. 이런 어쩌고 저쩌고가 가능하지만 지 일이 되면 그 가정법이 안 통하는 그런 지능의 인간이에요. 6번.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어찌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. 저거는 일단 공감도 문제이지만 마치 지 혼자만 세상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성인군자인 것 마냥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. 개 역겹고 토악질 나옵니다. 아니 그러면 길 가다가 이유도 모르고 차 맞아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요. 이러면서 용서되겠네? 개 소리도 작작해야지. 정말 잘 헤어진 겁니다. 8번. 쓰니를 속 좁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와 동시에 지는 속이 깊고 넓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나라면 안 그래? 이렇게 우울감을 느껴가며 개 쿨한 척 잘난 척 쳐나대다가 막상 헤어지자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. 이건 대가리 꽃밭이 아니라 그냥 똥밭이야. 9번. 요즘 세상 친부한테 성폭행 당한 기사들 수두룩한데 그래도 너를 낳아줬는데 용서해? 이럴 놈이구만. 10번. 이거는요 쓰니가 예민한 게 아니고 남자가 위선자입니다. 분노를 표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쓰니에게 원칙적으로 옳은 말만 하면 그렇게 하면서 강요를 하고 지 혼자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. 그 증거로 쓰니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관계가 끝날 위기에서조차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개소리만 짓고 있죠.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지랄을 하는 겁니다. 그냥 소패 새끼예요. 끝으로 이거는 쓰니를 사랑해서 잡는 게 아닙니다. 쓰니를 옆에 계속 끼고 있어야만 그렇게 훈계를 빙자한 개소리를 하며 짖을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 저 자식은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. 대댓글 오! 그렇구만! 바로 이거네. 덜덜덜덜 개소름. 물론 지능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지능이 떨어져도 착한 사람들 되게 많죠.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능이 대부분 떨어져요.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 대부분이 지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.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.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낄까?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해보는 겁니다. 내가 굳어가지고. 지능이 떨어지니까. 더군다나 이 자식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바늘로 손톱 밑을 콕콕콕 찔러주고 싶습니다. 세게. 감사합니다.